가족 때문에 겪었던 어색한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어느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고 대학을 졸업한 후 직장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지인을 통해 남편을 만나게 되었고 우리는 3년 동안 연애를 한 뒤 결혼했습니다. 결혼 후에도 서로 잘 어우러지고 부부로서의 삶을 함께 이어갔습니다. 시부모님도 우리를 딸같이 대해주시고 큰 문제 없이 평온한 가정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안의 가장 특이한 존재는 제 형이었습니다. 돈이 많은 친정 덕분에 형은 항상 편안한 삶을 살고 왔습니다. 형님은 늘 여유 있었고 뭐 하나 모자란 사람이 아니었지요. 그런 여유로움 때문인지 별다른 걱정 없이 살아온 형님은 성격도 조금 쿨하고 뒤끝 없이 보이는 스타일이었습니다. 결혼할 때 아주버님 대신 집을 해오신 형님은 시부모님도 조금은 어려워하셨습니다. 시댁에 오더라도 손 하나 까딱 안 하시지만 그것과 달리 저는 시댁에서 눈치를 보곤 했어요. 시집 올 때 크게 해온 것도 없었고 친정이 넉넉한 편이 아니라서 손 하나 까딱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적당히 시부모님 눈치를 보고 비위를 맞춰드리고 며느리 노릇도 잘 해야 했죠. 형님과는 달리 혹은 형님처럼 돈으로 며느리 도리하는 것이 아닌 저는 몸으로 때워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에 제가 보기에 형님의 팔자는 참 편하고 부럽다 싶었지만 형님에게도 딱 하나 아쉬운 일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가진 형님의 유일한 아쉬움은 자식, 특히 아들이었습니다. 먼저 시집 오시고 일찍이 출산하신 형님은 그 사이 동안 딸 3명을 낳으셨지만 아들을 얻지 못했습니다. 딸을 셋이나 낳으신 것도 전부 아들 하나를 낳고 싶다고 하셨던 거죠. 내가 듣기로도 형님이 그동안 아들 하나만 낳을 것이라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들었어요. 다양한 미신적인 시술에 한의원에서 아들을 낳는 약이라며 보약도 몇 날 동안 먹고 아들을 낳기 좋다고 삼시세끼 고기만 먹고 사신 분도 있답니다. 비록 같은 여자인 나도 형님이 진정으로 노력을 해왔다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낳지 못하셨습니다. 한편 난 첫째를 아들로 낳았고 둘째는 딸을 원했지만 둘째도 아들을 낳은 셈입니다. 속마음으로는 딸을 바랐던 우리 부부에게 약간의 아쉬움이 남지만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아들을 더 좋아하셨어요. 여기에 형님이 장남을 낳지 못하신 것에는 아쉬움이 있는 모양이었죠. 내가 내 길을 다 살려주는구나 하며 안타까워하며 대접했다. 그래도 너 이러다가 셋째도 아들이 될 거 아니냐 하더라. 그러면서 형님이랑 난 절반이었다면 좋았을 텐데 어째서 형님은 계속해서 딸만 낳았을까 생각해 보게 됐어요. 큰 기대를 해서 낳은 셋째도 딸이라는 소식에 상심하신 듯한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늘 여유 있는 모습으로는 쉽게 신경 쓰지 않는 분이 자식 문제 앞에서는 늘 초조해 보였어요. 그것이 저에게는 신기하기도 했고 의아하기도 했어요. 제가 아들만 낳아서 그 심정을 잘 모르지만 사실 요즘 세상에 딸만 낳았다고 해서 뭐 크게 흠도 아니다. 물론 시댁에서는 조금 더 능란한 후계자를 바라시겠지만 내성을 고려한다면 그런 얘기를 하길 원하는 사람도 없거든요. 그렇지만 남편 이야기를 듣면 형님이 시댁에서 받는 스트레스보다 친정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더 깊었대요. 형님 친정이 남아 선호가 강했던지 지금까지 위아래로 남자 형제 사이에서 압박을 받아 마음 아픈 일도 많이 겪었다는 얘기였어요. 게다가 딸이라고 재산 문제에서 차별을 받고 아들이 나오지 않으면 재산을 받아줄 게 없다고 하신다더라고요. 어른들이 친손자만 중요한 줄 알았는데 그 집에서는 외손자도 중요한가 봐요. 이건 좀 놀랍더라고요. 형님이 그게 속상한지 끝까지 아들 욕심을 버리지 못했어요. 그 형님이 평범한 제게 유일하게 부러워하던 것은 제 자식들이었죠. 딸이랑 아들은 역시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했던 현실이었죠. 그런데 왜 그런지 형님이 부러워한다며 그게 우리 남편 덕이라고 하셨어요. 동서는 많이 부러워. 우리 남편 덕으로만 아들만 낳고 우리 남편은 관상의 아들이 없다네. 이럴 줄 알았더라면 결혼하기 전에 미리 알아봤어야 하는데 어쩌다가 같은 배에서 나온 형제가 오늘 이렇게 나눠지고 나오게 될 줄은 몰랐네. 이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나가 서방을 만날 걸 그랬나 봐요. 무슨 그런 농담을 하시나요? 제가 말은 동서 부러워한 거예요. 이거죠. 제가 아들만 낳은 게 전부 아들 복을 타고난 거지 우리 남편 덕이라며 형님이 그런 짓궂은 농담을 종종 하시곤 했어요. 무슨 그런 소리를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냥 농담으로 생각하고 넘겼죠. 어느 날 형님이 저를 붙잡고 괜히 이야기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언제나 뭔가를 부탁받는 것은 저였기에 형님이 나한테 무슨 부탁을 하는 것일지 궁금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난 후로는 놀라며 무슨 일이신지요? 형님은 동서에게 사소한 부탁이 있어서 말이야라고 하시는데 진짜요? 살다 보면 형님이 나한테 부탁을 하는 날도 오는 법 아니겠어요? 서로 도와주고 사는 것이 동서인데요. 그런데 왜 그런지 형님이 부러워한다며 그게 우리 남편 덕이라고 하셨어요. 동서는 많이 부러워. 우리 남편 덕으로만 아들만 낳고 우리 남편은 관상의 아들이 없다네. 이럴 줄 알았더라면 결혼하기 전에 미리 알아봤어야 하는데 어쩌다가 같은 배에서 나온 형제가 오늘 이렇게 나눠지고 나오게 될 줄은 몰랐네. 이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나가 서방을 만날 걸 그랬나 봐요. 무슨 그런 농담을 하시나요? 제가 말은 동서 부러워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탁하면 떠나는 줄 알 거예요. 글쎄요. 제가 도와줄 수는 있어요. 형님처럼 아쉬울 거 없는 분이 저한테 따로 부탁하실 일이 있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동서한테 굳이 부탁을 한다는 거겠죠. 이건 동서밖에 못 도와줄 일이라니 어떠세요? 이 정도면 동서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뭐라고요? 더 궁금해요. 그럼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요. 동서야, 30억 줄 테니까 서방님 좀 빌려줄래? 무슨 소리예요? 30억이라니. 남편을 빌려달라는 거예요? 어디에요? 우리 남편을 30억 주고 가져다가 쓰실 일이 어디예요? 뭐, 목숨 걸면 일이라도 시키려는 거예요? 설마 목숨까지 걸게 하고 겨우 30억 주겠어? 동서, 나를 너무 못 알아봐. 그럼 위험한 건 아니에요? 그렇다면 뭐예요? 30억 주고 시키실 일이 내가 무엇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지 동사도 잘 알 거예요. 그리고 내가 동서가 부럽다는 것도. 나 꼭 아들을 낳아야 해. 그렇다면 서방님 좀 빌려줘. 얼굴색 하나 바뀌지 않고 하는 형님의 말에 너무 놀라서 어버리고 적절한 대답도 못했어요. 30억 주면서 남편을 빌려달라니. 아들을 낳기 위해 남편이 필요하다는 게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무슨 괜한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다는 저의 표정을 보고 형님이 이해시키기 위해 노력해 주셨지만 제게는 받아들일 수 없는 설명이었습니다. 결국 그냥 씨앗을 빌리도록 하는 거겠지만 나는 마지막 기회로 인공수정을 할 생각이야. 서방님은 그때 필요한 거고 우리 남편은 무슨 일인지 아들을 못 가져. 하지만 서방님은 다르잖아. 이게 무슨 이상한 소리인 건지 형님의 말이 제정신인가 의심부터 들었습니다. 아들을 가지겠다고 하다 딸만 셋씩이나 나오면 내 달대론 알겠다지만 아들을 갖고 싶어도 자기 조카한테 그런 부탁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정자은행 같은 것도 있고 모르는 사람들 정자로 임신도 한다고 하니 저희한테 정자만 빌리도록 하는 건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건진 모르겠지만 나는 도저히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차라리 남편이면 낫지. 저희 남편의 정자를 빌려서 형님이 임신을 한다면 그게 우리의 것인지 시조카인지 어떻게 구분을 하냐는 말이야. 형님이 법적으로 다 가능하다며 설득했지만 나는 이론적으로 법적으로 가능한 일을 떠나서 도의적으로 안 된다는 것이었어. 나는 그런 아이를 낳은 형님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건지 멀찍한 아버지와 딸들 두고 이게 무슨 생각인가 싶었어. 내가 반대 입장이라도 그런 생각은 못할 것 같은데 뻔뻔하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심지어 30억이라는 돈으로 그런 큰 일을 해결하려는 형님의 행동이었다. 진짜 이해가 안 돼요. 하지만 동서지간이니 미친 여자라고 욕은 못해서 다행이지만 속으로는 몇 번이나 욕을 해야만 했어요. 아 진짜 이해가 안 돼서 아들이 안 나와서 스트레스 받은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어이가 없었어요. 그 돈은 필요 없다는데 내 남편이 빌려줄 일이 없으니까 다시는 그런 얘긴 하지 말라며 화를 내고 돌아왔어요. 저는 무슨 이유로 형님을 만났는지 남편이 궁금해하니까 형님이 했던 말을 그대로 전해줬어요. 제가 직접 말하면서도 참당할 만큼 놀라웠고 어이가 없어서 제대로 전달할 수도 없었어요. 하지만 형님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건지 정말 믿기 어려웠어요. 어이없는 형님 같은 사람이라 그 얘기를 하고 나니 이제는 형님도 미쳤나 싶을 정도였어요. 이 세상에 참 대단해요. 정말 대단한 형수죠. 결국 우리 생각하는 게 다르겠네. 그런 소리를 듣고 얼마나 충격과 황당함을 느꼈는지 알아요.
처음에는 너무 놀라서 화도 못 내는데 그냥 뻔뻔하게 3억 주겠다며 빌려달라고 하니 호떡집에서 부채질하는 거야. 이게 뭐야? 정말 뭐야? 나도 그냥 해본 말이었는데 왜 그렇게 됐을까요? 저는 화를 내어 죽으려고 한 건 농담인 줄 아는지 남편은 30억 원이라는 얘기에 흥미를 느꼈어요. 어차피 형제끼리인데 어때요? 라고 했지만 적어도 남편은 제 편을 들 줄 알았는데 돈 앞에선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 손에 끌리듯 말도 않는 그런 이야기에 관심을 갖다니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혼자 계획을 세워봐도 나만 가만히 있진 않을 거예요. 아이들을 데리고 이혼 생각하지 마. 적당히 해. 나 그냥 농담일 뿐이라면 된다고 했네. 화를 풀어서 여보하더니 남편도 농담이라고는 했지만 나는 그런 농담을 듣는 건 불쾌했어요. 혹시나 그런 일이 있으면 이혼할 거라든가 엄포를 놓았죠.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모르지. 그 일로 더 멀어졌고 얼마나 형제를 이해하지 못하는지 못 알겠어요. 시댁에서 마주하긴 했지만 서로 말도 안 주고 그냥 떨어져서 지냈어요. 2년 뒤 형님이 갑자기 좋은 소식을 알렸어요. 들고 왔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기회라며 임신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돈 많고 여유도 있다. 그래도 어떻게 자식 넷을 낳아 기르나 싶은데. 아들을 낳겠다는 각오가 대단한 건지 겁도 없이 넷째를 임신한 형님이셨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도 딸이면 어쩌려고 그러나 싶은데.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형님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그 아이가 아들일 거라 확신을 하시더라고요. 이번에는 분명 아들이다 싶은 것만 봐서 아들이라 확정하는 형님이 보이며 저는 의아했지만 그만큼 간절해서 그런가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저는 출산을 했다는 형님 소식에 인사를 하러 병원으로 향하게 됐습니다. 시부모님은 새벽부터 달려가 계신 탓에 아침에 이야기를 들은 제가 더 늦장을 부릴 수가 없었어요. 저는 당연히 남편과 함께 병원으로 가려고 생각했죠. 근데 이놈의 남편은 같이 가자는 말을 들어놓고도 연락이 되지 않는 겁니다. 친정일도 아니고 시댁일에 그것도 제가 껄끄럽게 생각하는 형님의 출산 축하 자리에 간다는데도 저를 혼자 보내려는 건지 연락도 안 되고 기척도 없는 남편 때문에 저는 출발 전부터 이미 기분이 상한 상태였어요. 하지만 연락이 안 되는 남편을 하염없이 기다릴 수도 없었기에 저는 혼자서라도 병원에 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전화 한 통 없이 나는 집에 돌아가야 할 이유가 있었고 지금은 아이를 가지려고 고생하는 형님의 출산을 축하하려는 마음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아이를 낳으면서 나 역시 아들을 키우게 되는 엄마가 되었고 만약 이번에 아들이 아니라 딸이 나온다면 그것이 곧 형님의 마지막 임신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형님은 무조건 아들이 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고 이에 대한 궁금증이 커졌습니다. 미리 시부모님께 여쭤보기도 어색했고 혹시 형님이 마음씨가 헤집어진다면 그것도 곤란할 것 같아 의연한 면면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백화점에서 적당한 선물을 찾는 도중에도 남편과의 관계 문제로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그래도 형님의 출산을 충분히 축하하려면 벌써 백화점을 떠나야 했습니다. 남편과 다투기는 집에 가서 하는 걸로 하고 과일 바구니를 들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형님은 아마 그런 선물에 별 관심이 없을 것 같지만 어쨌든 혹시나 하고 사온 것이겠지요. 맞추는 것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에 금방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친정을 믿고 있는 형님은 네 번째 아이 출산을 위해 특실을 예약해 주었고 그 덕분에 병실을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마자 출산 후 한참 지난 듯이 부은 아이를 품에 안고 있는 형님과 옆에 다정한 남편이 붙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아이를 들여다보며 하하호호하며 어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 광경에 충격을 받아 그 자리에서 졸음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하루 종일 연락이 닿지 않았던 것이 그 이유였음을 깨달았고 과일 바구니가 엎어져서 과일들이 떨어지는 것을 보며 의식을 차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너무 큰 충격으로 인해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남편과 형님이 부부처럼 아이를 보듬는 모습을 보며 감탄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형수와 서방이 함께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 상황은 다르다. 형님이 30억을 내며 남편을 빌려주라고 하고 남편도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일은 내 남편이 돈을 위해 자만한 행동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었는데 그 일로 인해 두 사람을 의심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아들이라고 확신하고 있던 형님의 말을 듣기 전에도 이미 의심해왔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 남편은 집에 잘 들어오지 않고 바빠 보이는 행동을 보였는데 그날도 남편의 연락이 없어 여러 이유로 의심스러웠습니다. 게다가 형님과 남편은 가까운 사이도 아니었는데 둘이 다정하게 있을 만큼 가까운 모습은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목격하고 나서 나는 충격을 받아 기절할 뻔했습니다. 아, 남편은 돈에 눈이 멀어 자신의 씨앗을 팔아 먹은 건가? 남의 자식을 보고도 사랑의 표정을 지을 수 없는 것을 보면 충격을 받았습니다. 결국 남의 병실 바닥에 쓰러지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다면 잘된 연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혼자 남편이 놀라게 했다면 남편도 거짓인 줄 알아야겠죠. 함께 기절했다면 둘 다 현실이라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깨어나 실제 상태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남편이 제 손을 막아내는 것은 좌절이 이루어졌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당신 왜 그래 진짜 어디 아파 왜 갑자기 자기 얼굴을 때려 그러지 마 그러다 다치겠어 뭐야 아프잖아 그럼 나 지금 꿈꾸는 거 아니야 이거 지금 현실인 거야 무슨 말이야 기절했다가 일어났더니 아직 정신이 없어 여보 정신 좀 차려봐 응 현실이긴 한데 내가 아직 제정신이 아닌가 보다 나. 당신의 둘로 보이네 내가 당신 때문에 충격을 받긴 많이 받았나 봐 어이가 없으려니까 진짜 당신 뭔데 형님과 둘로 안기고 있었어 그건 또 무슨 말이야 형수님과 내가 그럴 리가 내가 기절 좀 했었다고 내가 정신까지 나가버렸어 그래 내가 누구 때문에 쓰러진 건데 당신 때문이잖아 당신과 형님과 둘이 다정하게 붙어있는 모습을 보고 기가 막혀서 이러려고 하루 종일 연락도 안 됐냐 나소가 여기 와서 있었어 왜 새끼 나온 것도 아닌데 뭐가 궁금해서 여기서 둘이 같이 있었는데 당신 설마 그런 건 아니지 진짜 그 3억 탐나 때문에 그런 짓 한 거야 그래 여보 왜 내 말이 맞아서 당황스러워 아니라고 잡았다면 괜찮았을 줄 알았어 결국 제 의심이 맞았던 건지 남편은 제 이야기에 대답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함께 기절했다면 둘 다 현실이라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깨어나 실제 상태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남편이 제 손을 막아내는 것은 좌절이 이루어졌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저는 못하고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보니까 제가 예상한 게 맞았구나 확신이 들더라고요. 남편이 3억에 눈이 멀어 자기 씨를 형수한테 팔고 그 자식이 궁금해서 한달음에 달려와서 붙어 있었다는 걸 말이죠. 그렇게 생각한 저는 너무 허망하고 끔찍해서 당장이라도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아무리 돈이 아쉽다고 해도 설마 그런 짓을 할 줄은 몰랐는데 나랑 상의 한마디 없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인 남편에게 저는 환멸이 날 지경이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가만히 있던 형님이 제 말을 가르쳤습니다. 동서, 일단 진정 좀 해봐. 나더러 지금 진정을 하라고요. 지금 제가 어떻게 진정을 할 수 있어요, 형님. 제가 절대 안 된다고 몇 번이나 얘기했죠. 아무리 아들이 갖고 싶다고 해도 어떻게 자기 시동생한테 그런 짓을 할 수 있어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동서가 지금 뭔가 오해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런 거 아니야? 아니라고요. 그럼 갑자기 되면 하던 시동생이랑 사이가 좋아져서 둘이 갓난쟁이 끌어안고 정답게 있었어요. 그 말을 저대로 믿으라고요. 동서, 내가 누구랑 그러고 있었다고? 내가 서방님이랑 남편과 똑같이 저를 속여먹을 생각인 것 같은 형님 모습에 저는 기가 막히더라고요. 다들 나를 작정하고 속이려는 걸 보니 이러다가 나는 혼자 정신병에 걸릴 것 같았다. 급격히 너무 화나고 불쌍해서 고개를 들다가 혼란스럽게 말하다 보니 남편을 두 개로 보이지 않겠어요. 아니, 내가 아까 정신이 없어서 그런 걸로 보였는데 여기 나의 남편이 있는데 왜 계속 남편이 두 뒤에 서 있는 게 남편을 두 사람으로 착각해서 보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동시돌로부터 당신이라고 하는 말을 듣고 나는 내가 틀렸어 그런 거야 생각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그 얘기는 더 신기했어요. 어떻게 이런 상황이 났는지 이해가 안 되길래 아이고 제발 왜 저희 남편이랑 똑같이 생긴인지 놀랐어요. 아주버님 동서가 나랑 같이 있던 사람 우리 남편이었어? 아까 동서가 병실 문 열고 들어왔을 때 우리 남편과 나참인 둘이 있었는데 동서가 들어오자마자 남편이 넓어질더라고. 아마 동서가 우리 남편이 놀라는 표정인 것 같았는데 우리도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남편이 진짜 우리 남편과 닮은 그 사람이 아주버님인 것 같았어. 이게 무슨 일인지.
둘이 형제라고 하긴 하는데 평소에 스타일이 많이 달라서 그렇게 닮은 줄 몰랐어. 이제 어떡하지? 똑같은 두 사람의 모습이 너무 놀라도. 다행히 남편 아닌 아주버님이라서 다행이다. 생각하면서도 아주버님이 바뀐 모습에 저는 또 다른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다 무슨 일이길래 못 본 사이에 아주버님이 남편이랑 일란성 쌍둥이 같은 모습이 됐는지 저는 도통 짐작을 알 수 없었거든요. 그래도 다행히 저 혼자만 모르고 있던 건 아니었는지 남편도 자신을 닮은 형의 모습에 당황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게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형살이라도 뺐어 뭘 어쨌길래 갑자기 나랑 얼굴이 똑같아진 거야. 나도 진짜 귀신 보는 줄 알고 깜짝 놀랬잖아. 나도 이렇게 놀랐는데 이 사람은 어땠겠어? 여보 많이 놀랐지. 당신도 진짜 몰랐던 거야? 그럼 여태 어디 있다가 온 거야? 아, 일이 좀 바빠서 시간을 못 보고 있다가 부랴부랴 달려왔지. 당신이 전화 안 받길래 먼저 갔구나 싶어서 병원으로 왔더니 당신이 이렇게 누워있고 내 낳은 형수님은 되려 당신 걱정하고 있잖아. 나도 쓰러진 당신 때문에 놀라서 형 얼굴 볼 새도 없었네. 아무튼 형 말 좀 해봐. 그게 이걸 뭐 어떻게 설명해야 하냐? 각오를 했는데도 말하기가 어렵네. 됐어. 내가 설명할게. 동서나 서방님한테 죄송한 일이지만 일이 그렇게 됐어요. 뭐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설마 아주버님 얼굴 저렇게 된 게 형님 작품이에요? 미안해 동서. 동서가 남편은 못 빌려준다면 그러니 나도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서방님 얼굴이 아들 복 많은 관상이라니까 씨앗 대신 얼굴 좀 빌리고 싶다던 것 어떻게 그러냐고요? 얼굴을 빌려주냐고? 그럼 정말 사진이라도 지닌 채 내 남편 얼굴처럼 성형을 한 것인가? 남편을 대신해달라는 이야기까지 들었으니 놀라울 일은 없을 것 같았으나 형님은 항상 나의 예상을 뛰어넘는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은 빌려줄 수 없다며 도리가 없다고 했기에 아들 복 많은 우리 남편의 얼굴로 자신의 남편 얼굴을 바꿨답니다. 그렇게 하면 아이를 꼭 낳을 수 있을 것 같았다는 것이죠. 그제야 저는 임신 기간 동안 아이의 성별을 확신하며 자신만만했던 형님의 태도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믿기 힘들었지만 형님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미신이 아니라 확신으로 변했던 것 같네요. 형님이 아들만 낳은 것은 남편의 덕이고 딸만 낳은 것은 조부모 탓이라며 둘이 한 배 속에서 나온 자식인데 우리 남편만 아들을 낳을 복을 갖고 태어난 것 같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남편까지 빌려달라고 한 형님이었습니다. 그런 사주팔자도 철석같이 믿은 것일지도 모르겠네요. 혹시 오랫동안 힘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놓치면 견딜 수 없었던 것인지도 모르죠. 그렇지만 어쩌면 신기할 뿐인데 형님은 정말로 그 덕분에 아들을 낳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네요. 만족스러운 이야기였어요. 미리 말 못해서 미안해요. 현사답지 않아요. 근데 미리 말했으면 허락했을 거라고 생각해 버린 거라 어쩔 수 없었어요. 그래도 덕분에 아들을 낳았잖아요. 어느 정도는 동원님 덕분이잖아요. 동서님도 드디어 아들 조카를 만나 기뻐하니까 좋지 않아요? 그래도 뭐 형제끼리 얼굴 좀 닮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미 벌어진 일이니까 섭섭해하지 말잖아요. 내가 얼굴 값을 잘 쳐줄게요. 뭐라고요 형님은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나 정말 형님이랑 놀랍게도 처음 봤어요. 전에는 내 남편을 내놓으라고 했다가 이젠 남의 얼굴도 도둑질하고. 이게 정말 말이 돼요? 너무 뻔뻔하게 말하는 형님 덕분에 기절할 지경이었습니다.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저런 짓을 할 수 있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이런 황당한 행동을 하는 형님 정말 미친 거 아닌가 싶었어요. 얼굴 값이 뭐예요? 형님 모든 것 다 돈으로 맞춰지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런 행동을 하는 거야? 사랑이면 왜 이런 짓을 해? 진짜 여보 너무 심해 하지 말아요. 형수님도 그러시고 당신 몸도 안 좋은데 일단 집에 가자고. 응. 제가 형님에게 고래고래 외치며 대들자 하더니 남편이 날 막으며 집으로 데려가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녀한테 이전에 본 이야기를 조금이라도 얘기해보겠다. 그러더니 그녀는 환각 또는 지나친 과민 반응을 함께 묵살하는 것은 병원 밖으로 막 나가야 됐다. 이때 아이들이 와서 주 과다를 나서게 되기까지도 이해하지 못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냉정한 반응을 해야만 했다. 욕심 있는 남편이 희다고도 칭찬하게 됐어. 그러나 제 상황을 떠나 그는 진짜 압도적이었다. 함부로 주인공을 비난하는 말을 하는 것만 같아서 결국 어떻게 안 되는 것을 하게 돼서 그렇게는 안 될 거예요. 그건 다시 뛰어나게 드러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서 얼굴을 바꾸게 미친 사람이 아닌 것 같아 남편의 가치관이 들렸습니다. 진실 혼합이 있었지만 결국 무의미한 행동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화가 혼란스러울지는 않아요. 다시는 다른 것뿐인 것도 아닌 거야. 습니다. 당신은 교회에 가고 여러 일을 다 해왔던 것을 알잖아. 우리는 하나뿐인 아들이 든든하게 있기 때문에 그런 지경을 모르는 거야. 그리고 나는 그런 얘기까지 하는 형수가 겨우 관상 정도 훔쳐간 것이면 꽤 괜찮은 것 같은데 형제간의 얼굴이 좀 닮았다면 대순가의 어머니 아버지도 이제 나셨을 텐데 말 모르는 척하는 거 보면 다들 신경 쓰지 않는 걸 거야. 나는 신경 써 당신과 똑같은 얼굴을 가진 아버님을 마주해야 하는 내 기분을 알아. 당신이 알아 내가 얼마나 놀라면서 다른 병실에서 기절했겠냐고. 당신은 대체 누구의 남편이야? 당신은 또 형님을 위하는 거야? 왜 형님이 말한 그 얼굴 값을 받고 싶어 하는 걸까? 맞아. 뭐 그런 기회가 돼버렸으면 좋겠어. 얼굴이라도 돈을 받는다면 어떻겠냐? 당신은 정말 얼굴을 뺏겼기 때문에 그 돈을 진심으로 받으려 하고 있어? 아, 사랑하는 우리, 너무 진지하게 살지 말자. 세상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목숨 값도 아니고 얼굴 값이 뭐라고 하는 거야? 왜 갑자기 사람이 돈을 더 많이 원하게 되었는지, 나는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어디 있냐? 준다면 받아야지. 그렇다고 자존심도 없이 그걸 받아 당신 원래 돈 욕심 많은 사람도 아니잖아. 근데 왜 그러는 거야? 진짜 돈 그렇게 필요하면 내가 줄게 얼만데, 얼마가 필요한데? 당신이 무슨 돈이 있다고? 아, 그래 당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 돈 안 받을 테니까 화 풀어. 응, 그래도 이미 엎어진 물인데 우리가 열낸다고 좋은 것도 없잖아. 그냥 불쌍한 처지 이해해주고 말자. 그렇게 싫으면 평소 안 보고 살면 되지 뭐. 남편이 그렇게 수습해서 겨우 마음을 풀긴 했지만 저는 또 기분이 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별말씀 없으시던 시부모님마저도 형님 편을 드셨거든요. 어머님, 이건 정말 아니지 않나요? 이대로 넘어가실 거예요? 그래 둘째네 심정은 이해한다. 우리도 걔 얼굴 보고 얼마나 놀랐다고. 근데 걔들도 오죽하면 그랬겠냐. 그동안 나 때문에 큰애 고생이 얼마나 많았어. 하물며 친정에서도 아들 못 나왔다고. 그런 수모를 겪었는데 걔가 얼마나 아들을 갖고 싶었으면 그랬겠어? 그러니까 기막혀도 우리가 조금 이해해주자. 그래도 덕분에 좋은 소식이 있었지 않니? 응, 남편이나 시부모님들이나 왜 다들이 이를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시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정말 내가 속이 좁아서 그런 건가 생각할 정도였죠. 남편이 말한 대로 제가 열을 내서 이제 와서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못 본 척하는 것도 아니었지만 왠지 모를 찝찝함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 속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건지 다른 가족들은 모두 형이 낳은 막내 아들 소식에 행복한 웃음만 짓고 있었어요. 심지어 요즘 세상에 100일 잔치를 누가 하는 건지 시댁 가족들은 다 모아 100일 잔치까지 열었더라고요. 잠시간은 형을 보고 싶지 않아서 일부러 시댁에 가지 않았는데 시어머니가 하도 오라고 강요해서 안 가기 힘들었습니다. 결국 3달 만에 다시 형을 만나게 됐고 저는 그 옆에 남편과 똑같은 얼굴을 한 아주버님을 다시 만나야 했어요. 아들을 낳았으니 다시 성형을 해서는 안 되는 건지 보면 볼수록 그 얼굴이 적응이 안 됐어요. 시아버지마저도 변한 장남의 얼굴을 인식하지 못하셨지만 그런 불편한 상황들도 귀중히 여길 어린 손자의 재롱 앞에서는 아무 문제 없는 듯 했습니다. 아직도 기분이 나빠요. 이제 풀려 해도 동서가 그렇게 심상치 않으면 알고 싶어 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형님은 제 입장이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당신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한국어로 번역해 드리겠습니다. 거절하시겠어요? 그래, 동서야 마음을 알아주길 바랬는데 이해하지 못하는 거겠지. 뭐, 그런 여자가 있나? 뭐, 아들을 낳고 싶어서 저렇게까지 했나? 징그러울 거야.